여자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과연 그건 귀신이었을까요? 22살 때 부산에서 감독님이 사색이 돼서 2층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입구 열렸습니다. 나오세요 하고 계단 쪽으로 소리쳐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때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 안녕하세요. 저는 웹소설 플랫폼에서 작품 발굴을 맡고 있는 웹소설 기획자입니다. 저희 플랫폼에서 얼마 전에 남양 특집으로 공포소설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공포소설 공모전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반가웠었어요. 제가 평소에 공포소설을 좋아했거든요. 그날은 제가 밤늦게까지 지원작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내내 읽었는데도 아직 절반도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지원작들 수준이 한참 모자라서 읽는 재미조차 없었어요. 원고를 읽던 중에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볼펜을 줍기 위해 책상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바닥에 웬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인가 싶었지만 주소지나 발송지는 적혀있지 않더라고요. 상자를 뜯어보니 웬 녹음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테이프를 사용하는 90 녹음기가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박스와 90 녹음기. 불길한 생각이 들면 좀 으스스했지만 왠지 눌러보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오로피아의 오피디입니다. 전 지금 강원도 감천이란 곳에 와 있거든요. 예고드린 대로 폐가 탐사를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제가 즐겨 찾는 웹소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괴담을 투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형식이 자율하길래 전 이번 녹음본을 투고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소박한 시골 마을이네요. 공기가 맑고 하늘도 깨끗하네요. 이번 폐가는 그다지 알려진 스팟이 아니죠. 폐가라기보단 유령집이죠. 한 20년 전 이 집은 방화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몇몇 사람들이 그 집을 봤다고 말을 해요. 20년 전에 불타 없어져 버린 집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정말 기묘하죠? 그래서 유령집이라는 겁니다. 집 자체가 유령인 거죠. 잠깐만, 나 숨이 차가지고. 잠깐만. 아무리 둘러봐도 그냥 경치 좋은 산길인데요. 집 같은 건 뭐 보이지도. 이상하네요. 여기 진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팟캐스트 호로피아를 운영 중인 OPD라고 합니다. 저 학생 혹시 집에 부모님 계셔? 학생이라뇨? 전 애엄마인데요. 진짜 동안이시네요. 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유령집이라고 불리는 폐가를 찾고 있거든요. 저희 집인데요. 사람들이 저희 집을 보고 유령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유령집은 불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그쪽 눈에는 저희 집이 불타 없어진 걸로 보이나요? 궁금하시죠? 저희 집이 유령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네, 궁금합니다. 그럼 잠깐 안으로 들어가실래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네. 한참 몰입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스탠드가 깜빡이기 시작해서 등골이 시리더라고요. 별일 아닌데도. 사모님 자제분이신가요? 네. 잠시만요. 달래주고 올게요. 유령 집에 들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상보다 집안이 너무 깔끔하네요. 진짜 깔끔해요. 사모님이 무슨 예술을 하셨나? 근데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지? 아마 주방에서 고기를 태운 것 같습니다. 사모님, 좀 녹음 좀 해도. 드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토마토 주스인가요? 향이 굉장히.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드셔보시죠. 제가 휴게소에서 이거저거 많이 마시고 와가지고 천천히 마시겠습니다. 근데 집이 굉장히 좋네요. 앤틱하고. 저도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살고 싶네요. 진심이세요? 여기서 살고 싶다는 말? 그럼요. 그럼 이제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유령 집 이야기. 저 사모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 가족이 이곳에 온 건 21년 전 일이에요. 할머니, 남편, 아내, 아기. 이렇게 4사람이었어요.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아내는 신경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둘 다 아주 쇠약한 상태였죠. 부유한 남편은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공기 좋은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뿐만 아니라 백내장도 앓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장님 수준이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 침입한 작은 들짐승을 발견합니다. 그 짐승은 할머니의 방을 꿈틀꿈틀 기어다니고 있었죠. 경악한 할머니는 짚고 있던 지팡이로 그 짐승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 짐승이 아기였나요? 네, 아내의 아기였습니다. 걸음마도 떼기 전이었죠. 할머니 방까지 기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근데 방에 안 가보셔도 되나요? 왜요? 아까부터 아기가 계속 우는데. 무슨 소리시죠? 아기는 지금 자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그렇네요. 저는 그 대목에서 참지 못하고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기분 나쁜 내용뿐만이 아니었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제 귓가에서 들려온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해죽해죽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어요. 칼로 자해를 하고 그 피를 빨아마시기도 했고. 아내는 광증이 극에 다다르자 복수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복수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사실상 판단력이 없었어요. 자신이 죽인 게 손녀인지 짐승인지 몰랐죠. 그 사건의 책임은 온전히 아기를 방치한 아내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스스로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방금 무슨 소리죠? 제기엔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식칼로 뭔가 그럴 리가요. 근데 주스는 안 마실 건가요? 이어서 말하자면 아내는 할머니부터 죽였어요.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얼굴과 목을 난도질했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하게. 그리고 이어서 그치지 않고. 아, 죄송합니다. 아기가 또 우네요. 달래주고 올게요. 어디 가세요? 이야기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야기는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왜요? 더 이따가 가세요.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제가 그랬었죠. 거짓말이었나요? 어머니가 일어나셨네요. 인사하시죠. 어서 인사하세요. 더 이따가 가세요. 어차피 문은 잠겼으니까. 계속 청취하시겠습니까?